ITQ 인터넷 2018년 9월 C형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인터넷 윤리 두 문제 먼저 풀겠습니다. 인스턴트 메신저의 사용 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메신저라고 하는 것은 네이트온이나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를 말하죠. 문자 대화를 바로 주고받을 수가 있고 파일도 보내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죠. 따라서 보안 설정이나 보안 프로그램은 항상 최신 버전을 사용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문자로 대화하고 있는 상대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는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금전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전화로 상대방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공공장소나 PC방 같은 다수가 이용하는 컴퓨터에서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신저의 접속 비밀번호는 개인정보와 연관성이 없는 완전한 제3의 번호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아파트 동호수 같은 이런 내용으로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내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비밀번호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2번입니다. 정보 보안, 생활 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자동 업데이트나 방화벽 기능은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 업데이트 덕분에 보안 기능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메일 서비스 같은 인터넷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중요한 자료를 주고받기에 좋지 않습니다. 불가피할 경우에는 첨부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두면 문제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해킹이나 원격 접속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는 인터넷이 연결된 PC에 저장을 금지하는 것이 좋고요. 패스워드 역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백신 소프트웨어의 실시간 감시 기능을 켜두어야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이러스 검사를 직접 실행할 때 그때서야만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이제 인터넷 검색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 3번. 이달의 독립운동가 국가보훈처라고 하는 공식기관명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연 월에 해당하는 독립운동가,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검색해서 답안에 적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국가보훈처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 주소 알아낸 다음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와 있습니다. 나라사랑 광장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확인할 수 있는 단독 메뉴가 있습니다. 접속하십시오. 2018년 독립운동가 만나기라고 되어 있죠. 이름란에 아직 아무런 내용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검색 버튼 눌러보십시오. 2018년 이달의 독립운동가 전체 목록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에서는 1월, 8월, 9월에 해당하는 독립운동가를 묻고 있습니다. 먼저 2018년 1월의 독립운동가는 조지 애쉬모어 피치이고요. 화면을 좀 더 아래로 내려서 8월과 9월의 독립운동가를 알아보면 김교헌 그리고 최용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분의 성명을 각 답안에다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4번입니다. 통신 주체가 가시거리 내 통신 대상을 보고 선택해서 통신하는 개념의 통신 방식으로 기지국이나 액세스 포인트의 도움이 필요 없이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P2P, NFC 등과 같은 통신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검색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을 적어주셔야 되겠고요. 정답이 나와 있는 페이지에 주소, URL까지 함께 작성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문제지 첫 페이지를 보시면 4번 문제의 경우 지금 풀고 있는 문제죠.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지식검색 같은 개인 사견이 들어있는 사이트의 주소는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백과사전 서비스 같은 곳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문제의 핵심 키워드죠. 통신 주체가 가시거리 내 통신 대상을 보고 선택하여 통신하는 개념의 통신 방식. 이 내용을 문장 형태 그대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십시오. 검색 키워드 문장 형태로 입력했습니다. 검색해 보겠습니다. 결과 중에서 지식백과 선택하겠습니다. 검색하려고 하는 내용이 보입니다. 상세 보기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검색하고자 하는 내용이 맞고요. 따라서 정답은 시선통신이 되겠습니다. 현재 네이버의 지식백과 IT 용어사전 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있죠. 신뢰할 수 있는 페이지가 맞습니다. 따라서 이 페이지의 주소를 복사하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페이지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요. 속성 선택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주소 URL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주소 마우스로 블럭 설정해서 복사하신 다음에 답안 파일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올해 입추인 날에 기상청 합천무인관서에서 관측한 일강수량을 검색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2018년 올해 입추인 날짜를 검색해야 되겠고요. 그 날짜에 합천 무인관서에서 관측한 일강수량 값을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차례로 작업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2018년 입추 검색을 하십시오. 달력 정보에서 바로 나오죠. 2018년 8월 7일이 입추입니다. 이제 기상청 홈페이지 접속해서 2018년 8월 7일에 해당 관측값 검색해 보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기상청 검색하시고요. 주소에 접속하셔야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주소에 접속하십니다. 홈페이지 오른쪽 기상청 날씨 누리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상세 자료들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접속하시고요. 메뉴 중에서 기후자료, 그리고 국내 기후자료, 과거자료 순서대로 접속을 하십시오. 일자별 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를 아래로 내려보시면 검색 옵션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관측 지점은 합천 무인관서였습니다. 맨 아래로 내려보시면 합천 무인관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하시고요. 2018년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8월 선택합니다. 그리고 검색하려고 하는 것은 강수량 값이기 때문에 기온 강수량 기본값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선택 버튼 클릭하십시오. 합천 무인관서에서 관측한 2018년 8월 관측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7일에 1강수량은 16.0mm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6.0mm입니다. 문제 6번과 7번, 8번은 퍼즐 문제 맞추듯 작성하는 가로세로 검색 문제입니다. 문제 6번부터 보겠습니다. 고려시대에 각 관사와 창고의 경비를 맡아보던 군사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검색하라고 합니다. 고려시대 각 관사와 창고의 경비를 맡아보던 군사라고 해서 검색 키워드를 넣어보겠습니다. 한글로만 이렇게 검색 키워드 문장을 작성했고요. 검색 결과 중에서 지식백과 항목으로 한정을 해보겠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데요. 두 번째 페이지 정도를 보겠습니다. 중간쯤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고려시대에 각 관사와 창고를 지키던 군인이라고 해서 간수군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옵니다. 문제 6번에 정답은 간수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7번은 산은 높고 물은 유유히 흐른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를 검색하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6번 정답이 간수군이었으니까 사자성어의 세 번째 글자는 숫자가 되겠네요. 산은 높고 물은 유유히 흐른다 라고 하는 뜻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해당 뜻 그대로 검색을 해보니까 어학사전에서 바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 7번의 정답은 산고수장입니다. 세 번째 글자가 숫자인 것도 바릅니다. 이어지는 문제 8번.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한 줄기씩 내리는 소나기를 이루는 우리말을 검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해당 뜻을 그대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죠. 검색 결과를 보면 역시 어학사전 항목에서 바로 나오는데요. 산돌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 8번의 정답은 산돌림입니다. 6번, 7번, 8번 빈칸에다가 각각 정답을 적어보시고요. 해당 단어의 교차 지점에 있는 글자들이 서로 바른지 역시 검토를 해주십시오. 문제 9번, 10번, 11번은 실용 검색 문제입니다.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색 문제가 되겠죠. 문제 9번은 길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나 전문 검색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되겠는데요. 도보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경로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황룡사지까지입니다. 정답은 경로 검색 화면을 포함해서 전체 화면을 캡처한 다음에 답안 파일에다가 붙여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이미지 크기는 150에 100mm로 크기를 정확하게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경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지도 메뉴 선택하십시오. 왼쪽에 길찾기 메뉴 선택하시고요. 도보로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도보 선택합니다.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는데요. 출발지는 국립경주박물관이었습니다. 국립경주까지만 입력하면 국립경주박물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고요. 도착지는 황룡사지였습니다. 황룡사지 선택해 주십시오. 경로가 바르게 선택이 되어 있다면 아래에 있는 길찾기 버튼 클릭해서 길찾기를 시작합니다. 마우스 휠을 아래로 한 칸 내려보시면 화면이 좀 더 축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현재 전체 화면 캡처하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창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 Alt키 그리고 프린트 스크린 키 눌러주십시오. 프린트 스크린 키는 키보드 인서트 키 바로 위에 있습니다. 화면이 복사가 되었다면 붙여 넣어야 되겠죠. 답안 한글 파일로 옮겨 오신 다음에 문제 9번 정답란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요. 붙여넣기 선택하십니다. 그림을 선택하십시오. 이미지에서 불필요한 부분들 크롭하겠습니다. 메뉴 중에서 자르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위쪽 중앙에 있는 경계선을 아래로 조금 내려서
인터넷 브라우저의 주소나 메뉴 표시줄에 해당하는 부분들 삭제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림 외 지역 선택을 해서 자르기 기능 해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미지 크기 조정하겠습니다. 그림 위에서 마우스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지정하고 있는 대로 150mm에 100mm 지정하십니다. 크기가 바르게 지정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크기 고정 항목에 체크를 해 주셔야 이후에 크기가 바뀌어버리는 문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설정 버튼 클릭해서 대화 상자 나와주시면 문제 9번의 풀이가 끝납니다. 문제 10번입니다. 프랑스 로댕 미술관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이름을 검색하는 문제입니다. 국외 지역 지도를 검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글 서비스 활용하겠습니다. 한글로 프랑스 로댕 미술관 검색해 보십시오. 오른쪽에 구글 검색 지도 항목이 바로 나옵니다. 선택하시면 지도가 확장됩니다. 로댕 미술관의 위치가 나오고요. 마우스 휠을 위로 한 번씩 굴려보시면 지도가 확대됩니다. 여러 아이콘 중에서 동그라미 M자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바로 지하철역을 나타냅니다. 로댕 미술관에 근접해 있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렌역입니다. 영문으로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제 11번입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전국 주유소에 판매 가격을 실시간으로 조사 제공하는 오피넷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오피넷 자료 중에서 서울 중구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 3번 출구 쪽에 있는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가격을 검색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날짜 기준은 2018년 9월 8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단계적으로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먼저 위치 자료를 검색하는데요. 서울 중구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 3번 출구 쪽에 있는 주유소의 주소를 먼저 알아냅니다. 그런 다음에 오피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해당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가격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주유소의 주소 먼저 알아내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충무로역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 보겠습니다. 지도가 나오면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마우스 휠로 지도를 확대해서 충무로역 4호선 3번 출구 근처에 있는 주유소를 보십시오. GS 필동 주유소라고 나옵니다. 해당 주소에 마우스로 클릭해 보시면 주소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2가 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아래에는 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가격 업데이트 날짜가 2018년 9월 14일입니다. 문제에서는 9월 8일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피넷에 접속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오피넷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주유소, 충전소 찾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지역별 선택하십니다. 앞에서 알아낸 주소를 지역란에다가 차례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지역은 서울이고요. 중구입니다. 필동이었습니다. 아래 조회 버튼 클릭하십니다. 앞서 살펴봤던 필동 주유소 항목이 나옵니다. 해당 주유소명 선택을 하시면 보통 휘발유는 현재 218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 일시가 2018년 9월 15일입니다. 제가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죠. 문제에서는 2018년 9월 8일자 가격을 답안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치르시는 날에는 업데이트 일시가 2018년 9월 8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 당시에 보통 휘발유 가격을 답안으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처럼 해당 날짜가 지나 있는 상태에서 조회를 하시려면 오피넷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접속하십시오. 그리고 오른쪽 끝에 유가 내려받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기간을 선택하시고요. 시작 날짜를 2018년 9월 8일 선택하시고요. 검색 끝 날짜 역시 2018년 9월 8일 똑같이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은 앞서 알아냈던 주소 그대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서울시 텍스트 저장 또는 CSV 저장을 선택하십니다. 텍스트 저장을 선택하신다면 txt 문서 파일 형태로 열리게 되겠고요. CSV 저장을 선택하신다면 엑셀 파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CSV 저장 선택해서 엑셀 파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엑셀 파일이 열렸습니다. 상호 중에서 검색하려고 하는 필동 주유소는 11번째 행에 있고요. 이 중에서 보통 휘발유의 가격은 2175원입니다. 정답으로는 2175원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만일 엑셀 파일이 열리지 않는 분들은 텍스트 저장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텍스트 형태의 파일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요. 검색하고자 하는 서울시 중구 필동 주유소의
검색 결과 중에서 위쪽 열 머리끌 부분을 보십시오. 고급 휘발유에서부터 휘발유, 경유, 실내 등유까지 총 4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열 기준선은 어긋나 있습니다만 보통 휘발유는 오른쪽에서 세 번째 항목에 있죠. 따라서 해당 숫자 값들 중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위치에 있는 2175원을 역시 정답으로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2번입니다. 정보 가공 문제로서 답안을 여러 개 작성하셔야 되는 문제인데요. 대한민국의 교통표지 중에서 비행기 주의 표지, 이미지를 가져오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국내 일종 면허의 신체검사 시력 기준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세 번째는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수수료를 검색하는 문제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국내 면허 인증 국가 중에서 별도로 학과 시험이 필요한 미국의 주 두 곳을 검색해서 알아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이미지를 알아내는 작업은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일종 면허의 신체 검사 시력 기준부터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운전면허 검색해서 결과를 보시면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장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접속하시고요. 면허시험 안내라고 하는 메뉴 아래를 보시면 시험 자격, 결격, 면제라고 하는 하위 메뉴가 있습니다. 선택해 보십시오. 신체 검사 기준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제1종 면허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다 라고 제한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정답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3번 항목은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수수료를 검색합니다. 역시 해당 홈페이지 첫 화면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면허 발급 안내 하위 메뉴 중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접속하십시오. 국제운전면허증 항목 결과가 나와 있고요. 표의 중간쯤을 보시면 수수료 항목이 있습니다. 8,500원입니다. 역시 정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4번 항목은 국내 면허 인증 국가 중에서 학과 시험을, 즉 필기시험을 별도로 치르게 되는 미국의 주 두 곳을 알아내는 문제입니다. 메뉴 중에서 면허 발급 안내 하위 항목에서 외국 면허 교환 발급 메뉴가 있습니다. 국내 면허 인정 국가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 면허를 자국 면허로 교환 발급해주는 국가를 말하는데요. 이 중에서 미국은 오레곤주와 아이다호주는 상호 인정 국가임에도 학과 시험을 별도로 치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 4번 항목의 정답은 오레곤주 그리고 아이다호주입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교통표지 중에서 비행기 주의 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운전면허 서비스 페이지가 아니라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알아내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와 있습니다. 메뉴 중에서 정보마당 하위 메뉴 보시면 교통안전자료실이라고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아래 자료 목록 읽어보시면 교통안전표지 일람표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시면 PDF 문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PDF 파일 열어보시면 교통안전표지 일람표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표시 중에서 찾아야 되겠죠. 바로 두 칸 아래를 보시면 비행기 항목이 있습니다. 보통 키보드 컨트롤 키와 함께 마우스 휠 버튼을 위로 굴리면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 캡처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키보드 Alt 키와 함께 프린트 스크린 키 눌러서 현재 화면을 클립보드에 복사를 해주시고요. 문제 12번에 답안 파일 그림을 붙여넣는 곳으로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선택해서 해당 캡처 파일 이렇게 붙여넣으시고요.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 잘라야 되겠죠. 메뉴에서 자르기 선택하신 다음에 해당 비행기 주의 표지만 남겨두고 잘라내기 작업을 하십니다. 작업을 마친 다음에는 이미지를 적당히 확대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잘라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